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전기차 맛집 된 현대차, 기아 1분기 판매 글로벌 톱10.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기아가 올해 1분기 전기차 글로벌 판매 4위에 올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전기차의 현황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진 구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IRA 수혜를 받기 전까지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2위, 그러니까 테슬라의 다음 역할을 했었지만 IRA에 좀 이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굉장히 꽉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한국차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역시 현대차, 기아는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를 함께 잡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의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완성차 기업들은 현재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출입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 대수를 보게 되었을 때 내수는 죽쓰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런데 현재 현대차, 기아의 매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해외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계속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판매량이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도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피크아웃이 정말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을 제외하고는 60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수출이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 함께 맞춰서 현대차, 기아도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판매 대수인데 좀 수출 단가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SUV라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차처럼 고부가가치 차량 같은 경우를 좀 잘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봐야 하는 점이 우리가 물량 밀어내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밀어내기라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많이 팔기 위해서 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혹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좀 깎아주면서 판다든지 이런 식인데, 여전히 지금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미국 시장 쪽에서의 현대차,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의 수출입 데이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UV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잡아봐야죠. 어떤 부분에서 키워드 좀 찍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대차가 하반기에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약 3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가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점. 두 번째로는 밸류 프로그램의 대장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작년에 현대차, 기아 역대급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라고 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여부였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밸류 프로그램의 대장주로 꼽혔던 것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차익이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온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8월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 최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를 보면은 약 32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배당 성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주주 환원율도 30%대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는 약 1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현재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좀 가치를 높인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에도 수출입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의 실적은 수출입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가 지금 우리가 100이라는 매출을 벌면은 그만큼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에요라는 부분들이니까 이제는 PER에서 ROE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면 성장률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하반기 그러니까 10월에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첫 생산 차량으로는 아이오닉 5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기아의 북미 매출 비중이 약 30%에서 40%예요. 그런데 굉장히 높죠.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번 5월 수출입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되고 IRA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다시 이전처럼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 내 전기차의 2위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앞으로의 성장률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완성차 업계 중에서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만큼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데다가 전기차 쪽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전기차의 P단에서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캐즘 구간이 이어지더라도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인도 IP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 대한 비중들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쪽으로 계속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중국 시장 쪽에 타격 많이 받으면서 매출 비중이 5%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인도 쪽에 진출하게 되면서 좀 이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좀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도 법인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인도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 내에서의 판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현대차가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고급 차량 대비했을 때는 좀 살짝 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 쪽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가성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려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판매량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인도가 사실 좀 이제 정부와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선 IPO가 적극적으로 상장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볼 만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하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그리고 밸류업 대장주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이벤트는 현대차가 추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 10월에 조기 가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모든 이슈들을 머금고 있는 그런 수혜주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볼 필요가 있고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의 주가 방향성이 좀 전체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완성차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높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기반 그리고 하반기 이벤트를 예정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가고 그러면 완성차 기업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부품주는 왜 안 움직여요? 라고 보면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와 부품주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주가의 모습으로 치면 완성차는 우상향 추세 그리고 부품주는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주 단에서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 부품주라고 하면 3대장이 있어요. SL, 화신, 서현, 이화가 있는데 다만 이들 종목군들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지가 않고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목받고 있는 부품주는 따로따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부품주를 접근을 할 때도 주가가 낮다고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낮은 위치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SL과 HL 만도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선 SL 같은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고 미국 쪽에 대한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가동률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 쪽에 대한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미국 쪽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L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HL 만도인데 이 종목도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받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기업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중국에 대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구환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이구환신 정책이 무엇이냐고 하면 좀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새 것을 사자 혹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소비재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을 하는 정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자동차 업종 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었을 때 1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자동차와 함께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중국 쪽에서 PPI라든지 PMI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